계시는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 멀리서 TV를 시청하고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이보다 더 쉴 수 없는 재미난 과학 이야기 판도사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저는 세 분에게 살포시 좀 추억에 대한 얘기를 좀 끄집어내 볼까 합니다, 오늘. 네. 어때요? 요즘에 그런 걸 왜 자꾸 물어봐요? 옛날이 그리워요? 네, 뭐 지난 시절 다시 돌아올 수 없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야말로 옛날이 막 그리워서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계속 지금 몇 주째 탈모가 시작되니까 이런 거 계속 쓰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안 와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인 뭐 수지 머리라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오염된 저수지 같고 그러네요. 예. 자, 이게 옛날에 우리가 사실 처음 인터넷을 접했을 때 말이에요. 이렇게 막 타자를 막 이렇게 치면서 정말 요런 걸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막 그랬던 추억 같은 거 없었나요? 뭐 마치 응답하라 1997 생각이 확 나게 해주시는데요. 나우누리, 하이텔 이런 걸로 접속을 해서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 나누는 거 완전 문화 충격이었죠. 아, 그렇죠. 또 이런 공감대 또 없습니까? 대화가 이제 한참 이렇게 채팅으로 이렇게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안방에서 전화를 해요. 작은 집에다. 전화를 하면서 그러면 갑자기 통신이 뚝 끊겨버리는 거. 진짜 신경 쓰였죠 그렇죠. 저 격하게 공감해요. 그렇죠. 그게 예, 예. 인터넷을 전화선으로 하던 시절 얘기죠. 그렇죠. 전화로 인터넷을 하던 시절인데, 이게 부랴부랴 내가 다시 접속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 여인은 이미 다른 남자랑 대화를 하고 섭섭하죠. 예. 진짜 추억이 샘솟네요. 예. 초등학교 다닐 때 숙제해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서 좀 답답했던 그런 기억은 있네요. 그렇죠. 이게 그런 답답한 시기를 지나서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번개와 같은 속도로, 번개하니까 번개팅이 또 생각나네요. 그때 또, 스물스물 또 기억이 납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빛과 같은 속도로 우리의 답답함을 해소시켜주는 이 통신기술 한번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버벅거림과 끊김 현상, 늘려 터진 로딩에 짜증났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자, 그렇다면 신나는 속도 전쟁 펼쳐지고 있는 통신 탐구하러 같이 가보실까요? 이 와이파이 사용할 때 어느 정도 의심은 꼭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통화를 하는지, 어떤 문자를 보내는지 다 알 수 있는 해킹의 수단이 바로 와이파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인터넷 즐기는 법 판도사에서 알려드립니다. 4G와 와이파이 둘 중 대체 어떤 게 더 빠름? 자, 지금부터 인터넷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정보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오늘 통신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저는 뭐 지금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런 주제를요. 정말 군대에 있는 통신병을 제외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까요, 선생님? 당연히 좋아하죠. 절대적으로 완전히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민감해들 하십니다. 속도나 이런 끊김 현상. 맞아요. 얼마 전에 그 S 무슨 텔레콤에서 통신장애 일어났잖아요. 저는 그때 통신장애가 일어난지도 몰랐어요. 전화가 안 오는데 연예인인데 왜 우리 와이프도 전화를 안 하고 난 왜 연예인인데 왜 그러죠? 막 진짜 몰랐어요. 병수 씨를 제외하고는 되게들 민감해 하십니다. 오늘 판도사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면 남들보다 더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보셔야죠. 채널 고정. 그죠. 리모컨으로 팍. 네, 그렇습니다. 이 인터넷을 집에서만 하던 과거와는 달리 걸어 다니면서 실시간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통신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통화와 문자 메시지와 사용하던 과거 2세대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전화기를 디자인이나 크기 중심으로 골랐다면 요즘에는 인터넷 빨리 되나? 이런 거 보고서는 기기를 고르죠. 광고를 좀 봐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죄다 이 속도 얘기예요. 무슨 우사인 볼트 맞아요. 얘기하는 거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얘기예요. 안 그래요? 맞아요. 속도 얘기 엄청들 하시죠. 3G, 4G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 전송 속도에 따른 구분이거든요. 요즘은 4G라 불리는 4세대까지 와 있죠. 사실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빠르기지만 이것보다 더 빠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좀 전에 우리가 주제로 또 나왔던 와이파이랑
4G 중에 어떤 게 더 빠른 걸까요? 요거 약간 어려워요. 그렇죠? 호날두랑 메시가 누가 빠르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닌가요?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저는 제 경험상으로 비춰봤을 때 4G가 살짝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써본 결과. 저는요, 와이파이도 꽤 빠른 것 같아요. 특히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 사용할 때요, 아주 잘 된다, 이런 느낌 받거든요. 그래요? 제가 특히 주말에 KTX를 타고 어딜 다녀왔는데요. 그 KTX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잘 터지더라고요. 그래요. 약간 지금 주말에 스케줄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걸 간접적으로. 와이파이가 지금. 빨랐다고요. 그래요? 예. 근데, 저는 뭐, 4G예요. 내가 써본 결과. 지금 돈 주고 쓰는 자랑하시는 거, 거예요? 아니, 돈 주고 쓰는 거잖아요. 어쨌든. 돈 주고 쓰는 게 잘 되긴 하죠. 네. 참 실제로도 병수 씨, 현주 씨처럼 어떤 게 더 빠를까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속도를 측정해보고 해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속도에 민감한 여러분 다 모이세요.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편리하게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 전성 시대. 4G와 와이파이 뭐가 더 빠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알고 쓰면 더 좋은 무선 이동 통신의 모든 것 판도사가 알려드립니다.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 역사부터 알아볼까요? 1980년대 후반 등장한 1세대 이동통신 음성을 그대로 전송하는 아날로그 방식이었는데요. 여보세요? 난 걸고 싶을 때 시티폰으로 건다. 오직 수신만 가능했던 시티폰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 1세대를 대표하는 휴대전화였는데요. 발신과 수신이 모두 가능해진 2세대 휴대전화. 이때부터 데이터 통신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말만 하면 바로 걸린다. 즉시 출동하라. 이젠 말로 거세요. 2세대 이동통신은 디지털 신호를 사용해 통합 품질이 우수하고 음성 외에도 문자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 2G가 등장한 다음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음성 통화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걸 느껴서 영상 통화나 뭐 간단한 데이터 같은 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만들었고 그거를 저희가 3G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1G부터 4G까지 숫자 뒤에 붙은 G는 제네레이션. 이동통신 세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런 이동통신의 표준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인 ITU에서 데이터 전송 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4G와 와이파이의 대결을 위해 찾아온 곳, 우리나라 최초의 이동통신사인데요. 4세대 통신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와이파이는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최대 반경 200m 일정 거리 안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의 속도는 54Mbps. 예를 들어 800MB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다면 약 2분 30초의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4G는 저희가 4G에 사용하는 기술은 LTE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LTE는 기존의 3G에서 더 빠른 무선 데이터 속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LTE로 불리는 4G. 같은 무선 통신망이지만 와이파이와 달리 이동통신사에서 관리하는데요. 그래서 와이파이에 비해 비교적 빠르고 안정된 속도로 무선 인터넷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LTE의 최대 속도는 75Mbps. 마찬가지로 800MB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다면 걸리는 시간은 약 1분 47초. 스펙상 4G가 우세한 상황.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빠른 속도를 얻으실 수 있는 거는 와이파이보다는 LTE가 조금 더 빠른 속도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판도사에서 직접 4G와 와이파이 속도 대결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대결 장소는 지하철역. 스마트폰의 무선 인터넷 속도 측정 앱을 이용했는데요. 측정 결과 역시 4G의 승리. 2라운드는 카페.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위해 일부러 찾기도 하는데요. 같은 휴대전화로 와이파이와 4G 모드를 설정해 동영상 재생 속도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와이파이의 승리? 실제 측정한 속도도 17.6 대 18.5로 와이파이가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G와 와이파이의 1대1 무승부인 상황. 마지막 3라운드 대결 장소는 YTN 사무실. 결과가 궁금한데요. 4G와 와이파이 속도 대결. 승자는 과연 누굴까요? 놀랍게도 와이파이의 승리? 단순 비교로는 LTE가 우세했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무선 환경이다 보니까 기존 유선 인터넷하고는 다르게 시간이라든가 장소 그리고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와이파이와 4G 모두 공유기를 이용하는 무선 인터넷 통신망. 이 때문에 그 공유기의 접속량이 속도에 영향을 주는데요. 결국 접속 당시 상황에 따라 속도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미래에 등장할 무선 통신, 지금보다 얼마나 빨라질까요? 그럼 4G에 이어서 5G도 나올까요? 지금 현재도 최대 1GBps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5G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만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만날 2GBps의 무선 통신. 감이 안 오신다고요? 800MB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때 걸리는 시간은 약 5초. LTE와 비교하면 무려 26배 이상 빨라지는 겁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만날 수 있는 5세대 통신과 기가 와이파이. 속도 대결의 2차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야, 이게 진짜 추억의 휴대폰을 우리가 구경을 다 하게 되네요. 야, 진짜 뭐 벽돌만한 것도 옛날에 있었고 맞아. 신발만한 게 또 있어요. 맞아요. 이거 우리 세대가 아니거든요. 약간 심영래 선배님이 신발 두고 여보세요? 이렇게 했던 그런 느낌인데. 네, 맞아요. 80년대 후반에 진짜 통화화되는, 말하자면 아날로그식 시스템 전화기예요. 네. 1세대 전화기라서 원지라고 하는데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한 2세대를 지나서 지금은 4세대, 4G 시대에 와 있고요. 오. 5G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우리가 궁금했던 것, 그것의 정답은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네요. 맞아요. 4G와 와이파이 둘 다 좀 빠른 서비스인 건 맞는데요. 특히 와이파이 같은 경우 접속자 수나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빨라서 만족감을 줄 수도 있지만 접속자 수가 몰리면 일명 버벅된다고 좀 하죠. 끊김 현상과 불만족스러운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요, 속도 측정 앱까지 나와 있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오, 그런 게 있어요? 그 앱으로 이 장소에서는 4G가 빠른가, 와이파이가 빠른가 이걸 판단해서 모드를 즉각적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야, 네. 그런 게 있었군요. 와이파이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서요. 공공장소에서는 사실 더 많이 이용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그것의 치명적인 문제점 또한 존재합니다. 오. 네, 선생님 잠시만요. 그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와이파이 무료라고 그냥 마구 사용할 게 아니라 잘 알고 사용해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무선 네트워크. 편리하고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나의 소중한 정보가 줄줄 새어나갈 수 있는데요. 무선 네트워크의 치명적인 위험, 판도사에서 알아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지구촌은 지금 소형 단말기 전성시대. 편리한 와이파이와 3G, LTE와 같은 이동통신망은 선택보다는 필수가 됐는데요. 스마트폰 편리하긴 하지만 보안이 취약해져서 해커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이버 위협,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무선 네트워크의 치명적인 위험을 알아보기 위해 한 보안 전문 업체를 찾았습니다. 강력한 인간 방패, 해킹 보안 전문가 김동선 연구원. 무선 네트워크가 위험한 이유 정말 뭘까요? 아무래도 공용 와이파이다 보니까 나도 접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접속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해커도 접속할 수 있거든요. 해커가 그냥 이름만 비슷하게 한 공용 와이파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게 해커의 와이파이인지 또는 다른 사람의 신뢰된 기관의 와이파이인지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혀 보안에 대한 인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 와이파이 대역폭 안에 해당 사람들은 모두 그냥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당할 위험에 놓이는 거예요. 와이파이의 해킹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해킹이 위험한데요. 해킹, 그 끝은 어디인가? 평소와 다름없이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 인터넷을 하기도 하고 친구와 수다도 떨었는데요. 저는 사실 현주 씨가 여기 오기 전에 뭐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저 인터뷰하러 방금 조금 전에 왔는데? 오기 전에 영화 예매도 하셨고 그리고 친구랑 전화해서 약속도 하셨네요. 뭐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영화관도 갔다 오셨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돗자리 까셔야겠는데요? 혹시 제 스토커? 그리고 사실 몰래 찍으신 셀카도 몇 개 갖고 있어요. 뭐예요? 이상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해킹의 위험은 어마무시했는데요. 심지어 제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도청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지금 하신 전화도 이렇게 다 녹음이 돼요. 밥 좀 먹자. 그래 먹자. 너 언제 돼? 제가 와이파이를 통해 스마트폰을 쓰는 동안 전문가가 공유기를 해킹해서 개인정보를 모두 가져간 겁니다. 방금 보신 것 같이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를 훔쳐보는 기법을 스니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블랙마켓을 통해 유료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경우 해킹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해커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수정한 앱을 잘못 설치할 경우 금융정보까지 뺏길 수 있는 건데요. 위험한 앱인지 일반적인 앱인지 구별이 힘들다는 게 함정. 과연 수많은 앱 중에 해킹 앱은 어떻게 알아낼까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그 어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권한들이 나와요. 불필요한 권한을 요청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 거의 대다수는 해킹 앱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여기에 또 하나 메시지로 오는 URL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일단 문자로 인터넷 주소와 함께 같이 온 경우에는 일단 스미싱으로 먼저 의심을 해도 사실 무방해요. 여러 검증 단계를 거쳐보고 정말 지인이 보낸 청첩장이 맞으면 설치하는 그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보안에 취약한 무선 네트워크와 스마트폰. 하지만 조심하고 잘만 활용하면 해커로부터 우리의 정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 전문가 선생님을 왜 스토커로 의심을 하시나요? 예? 선생님이 설마 그런 걸 일부러 막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저의 모든 행동을 꿰뚫고 있으니까 정말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와이파이 사용할 때 어느 정도의 의심은 꼭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통화를 하는지, 어떤 문자를 보내는지 다 알 수 있는 해킹의 수단이 바로 와이파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사용한 모든 내역을 해커가 볼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오. 네, 그럼요. 게다가 내 신상 정보나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세상인 겁니다. 네.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무선 네트워크 주소 선택하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네네. 이때 다른 주소로 잘못 접속하면 해커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고요. 제대로 접속했다고 하더라도 해커가 같은 통신망 안에 있으면 내 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 수법으로 파밍이나 스미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내 휴대전화 자체를 싹 다 해킹을 해서 자기 전화인 것인 마냥 사용을 하는 그런 행동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그런 거네요. 공짜라고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말이 또 공짜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공짜폰 있잖아요. 공짜폰. 2년 동안 사람을 묶어놓잖아요. 예? 이게 2년 동안 계속 묶어놓고 알아서 요금제로 계속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월세폰이지 공짜폰입니까? 안 그래요? 24개월 폰 이렇게 만들어놔야지 우리가 예, 그 노예처럼 2년 동안 묶어놓고 링컨한테 전화해야 됩니까? 나 해방 좀 시켜달라고. 이거 아닌데 이것도 공짜라고 해도 다 이게 단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잘 현명하게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많이 쓰면요, 과다한 요금 부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할 때 와이파이는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용을 하되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꼭 비밀번호를 사용해서요, 타인이 접속을 못하게 막는 게 중요하고요. 최신 백신을 깔아둬서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항상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비밀번호를요, 좀 복잡하게 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1, 2, 3, 4 이런 거 진짜. 내 비밀번호. 그래요? 난 0000이에요. 아, 진짜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예? 아, 이제 단순한 거 말고 이제 복잡하게 좀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자, 와이파이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전문가 선생님에게 총정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 나와주세요. 어떤 종류의 서비스든 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서비스에 있어서는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자신의 정말 사소하게 생각하는 생년월일이나 아이디나 이름 같은 그런 사소한 정보들, 블로그 주소 이런 정말 사소한 정보들이라도 마음 먹고 그 사람을 해킹하고자 하는 타겟을 정한 해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결국 그런 사소한 정보가 모여서 큰 해킹을 유발할 수 있는 거고, 결국 모든 보안 사고는 사소한 실수로부터 시작돼요. 본인의 개인정보는 본인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사소한 아주 요만한 정보조차도요, 해커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제대로 지켜라.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뭐 내가 뭐 유출돼도 별일이 있겠니?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그냥 넘어갔고 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렇죠? 보안의식이 높지 않은 것, 그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외국에서는요, 와이파이 해킹으로 은행 잔고가 털리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면역력 낮은 사람이 감기에 잘 걸리잖아요. 저가 그래요, 저가. 예, 네. 지금도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보안이 취약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해커의 맛있는 먹잇감입니다. 야, 표현 좋네요. 맛있는 먹이, 약간 주부다운 발상이고. 예? 괜찮았어요. 잘했어요. 예, 가발 한번 쓰다듬어 주고 싶네요. 예. 네, 이 자동차부터 냉장고에 이르기까지 전자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시대가 곧 온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사물이 디지털화되는 시대, 해킹의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더욱더 긴장하고 조심하는 자세 가지셔야겠습니다. 네,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공간이라고 해도 로그인이 필요하거나 돈을 송금해야 한다거나 이런 중요한 일들은 개별 통신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할게요. 금전 피해를 보상받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길고 까다로워서 초장애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요. 제일 좋은 방법은 진짜 초장에 잡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결혼을 해도 신혼 때도 초장에 확 잡아버려야지. 진짜 그런 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신 실시간 감시 기능을요, 여러분들 항상 켜두시면 굉장히 좋고요. 지구 반대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통신의 파워, 힘이거든요. 하지만 편리한 만큼 그 위험함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안을 생활화하는 것,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동급 최강 과학정보 토크쇼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함께하고 있네요. 자, 네. 선생님은 어떤 요금제를 쓰시나요? 방송에서 뭐 이렇게 요금제 말해도 되나요? 예, 말해도 됩니다. 예, 뭐 선생님 뭐 어떤 요금 쓰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아요. 제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업무 시간 외에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요. 기본 요금제, 최저가 요금제 씁니다. 그래, 역시 뭐 주부다운 모습이네요. 전화는 거의 안 쓰시나요? 전화 거의 안 씁니다. 그래요? 문자로 늘 소통합니다. 그래요? 피곤하겠네요. 받는 사람은. 야, 진짜 하루 종일 이 두 분은 거의 스마트폰을 달고 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요금제 어떻게 쓰세요? 저는 데이터를 너무 많이 써서 네, 데이터 많이 주는 거 쓰고 있는데 그래도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엄마한테 등짝을 몇 번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만 써! 이런 등짝 스매싱을 그냥 팍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무제한 요금제가 나왔대요. 그걸로 네. 좀 바꾸려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핸드폰 요금을 얼마까지 내보셨어요? 저는 진짜 그거 제 데이터 막 쓰다가 진짜 폭탄 맞았거든요. 제 얼굴처럼 진짜 한번 팍 맞았는데 얼마까지? 진짜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얼마까지 내보셨어요? 저요 한 40만 원 정도? 예. 와. 예. 저도 이 LTE로 바뀌고 나서 동영상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화질이 진짜 좋은 거예요. 예. 신나서 막 보다가 또 요금 폭탄을 또 저도 이렇게 온몸으로 맞아서 또 이렇게 등짝 맞고 또. 그래요. 네. 고화질 이거 비싸요. 그렇죠? 예. 현주 씨는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외국에 나갔다가 통화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20만 원 넘게 나온 거예요. 뭐지? 봤더니 제가 그나마 뭐 요금 꼼꼼하게 잘 관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그 제한 설정을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요금 폭탄이 저한테 쏟아졌습니다. 그래요. 외국에서요, 외국에서. 네. 야, 그래, 외국 갔다 온 얘기를 은근히 또 자연스럽게 하시네요. 지난주에 지방 갔다 오고 KTX 타고. 저는 되게 관리 잘하거든요. 네. 최저 요금제 쓰지를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금 되게 적게 헤어스타일만 관리 나오는데.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들 때문에 폭탄 한 번 맞은 적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예. 게임 같은 거 다운로드를 한꺼번에 여러 번 맞는 거예요. 네. 그게 제한도 안 되나 봐요. 바로 받아서 막 굉장히
골머리 앓은 적 있습니다. 야, 그래서 아들을 와이파이 존 데리고 와서 무제한으로 그렇게 폭행을 했답니다. 아니죠. 입에 와이파이 달고 무제한으로 훈육을 했습니다. 야, 네. 근데 그거 보세요. 다들 이렇게 꼼꼼하다고 잘난 척들 이렇게 하시지만 데이터 때문에 놀랐던 기억들은 누군가는 다 한 번쯤은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공감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모이세요. 제가 엄청난 팁을 준비했습니다. 현병수의 팁 오브 판도사 보시겠습니다.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통신 시대의 혁명, 스마트폰 시대인 오늘날 데이터를 아껴 쓰는 법 판도사에서 알아봅니다. 저와는 뗄래야 막 뗄 수 없는 요물. 예? 아침부터 우리가 눈 뜰 때부터 막 잠들기 전까지 막 회사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막 함께하는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요, 데이터가 막 술술 새는 것 같단 말이죠.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는요, 어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데이트보다도 더 소중한 이 데이터, 어떻게 하면 아껴 쓸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데이터 아껴 쓰는 법 첫 번째, 해제하기. 데이터가 곧 돈인 스마트폰 시대. 대테크란 신조어까지 탄생할 정도인데요. 보다 알뜰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통신비를 아낄 수 있는 지름길, 바로 어플리케이션 관리입니다. 마음에 드는 앱을 발견한 순간 무작정 다운로드 받진 않으셨나요?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설치 과정에서 앱 자동 업데이트 허용은 꼭 해제해줘야 하는데요. 반드시 앱 자동 업데이트 사용 안함, 와이파이를 통해서만 앱 자동 업데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 요즘 스마트폰으로 이메일 확인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이때 설정에서 푸시 알림 설정을 해제하는 것도 데이터를 아끼는 한 방법. 무엇보다 로그인을 할 때 정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이메일 아이디나 암호를 입력하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은 서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서버로 이동해야 되고, 서버에서는 그거를 확인하고 이메일 아이디나 암호가 정확하다 아니면 틀리다라는 정보를 다시 또 스마트폰에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실수를 하게 되면 많은 데이터를 소모하게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아끼기 위해서는 앱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관리하거나 또 수시로 사용량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역시 나 몸 편하고자 자동을 선택했을 뿐인데 자동 업데이트는 데이터를 먹는 원흉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동이 좋아요. 저는 우산도 자동 우산 안 씁니다. 운전도 오토매틱이 웬 말입니까? 수동이 최고죠. 자동문 아닙니다. 그럼 뭐 계단으로 올라가요. 예? 뭐 자동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직접 열면은 얼마나 또 우리가 팔 운동도 되고 다리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 앱 업데이트도요, 꼭 수동이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데이터를 아껴 쓰는 두 번째 방법 함께 보시죠. 데이터 아껴 쓰는 법 두 번째, 삭제하기. 스마트폰 하나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 결제는 물론 건강검사까지 오케이. 버스를 탈 때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하지만 알뜰족이라면 꼭 필요한 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은 삭제하는 것이 좋은데요. 앱을 추가하는 순간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잘 사용하지 않는 위젯을 삭제해야 데이터 소모량을 줄일 수 있다는데요. 위젯이라는 것은 우리 대기 화면에서 항상 동작하는 그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저희들이 위젯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를 체크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날씨라든지 뉴스라든지 이와 같이 서버랑 동기를 이루는 이와 같은 위젯들은 주기적으로 10분, 20분, 30분마다 계속 서버에 접속해서 정보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불필요한 위젯은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설정 주기를 길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 과감하게 삭제할 때 비로소 사용요금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야, 역시 버리는 기술을 갖춰야 한다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건요, 과감하게 버리는 삶의 지혜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아껴서 아무리 막 내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요, 하루아침에 데이터를 다 잃을 수가 있는데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아껴 쓰는 마지막 비법, 과연 뭘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데이터 아껴 쓰는 법 세 번째,
동영상과 이미지 조심하기. 트래픽 초과. 도로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바로 스마트폰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 스마트폰 보급량 폭증으로 데이터 트래픽의 양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내 무선 트래픽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콘텐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동영상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무선 데이터 트래픽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하는 무선 데이터의 45%는 동영상 감상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무선 트래픽을 일으키는 만큼 데이터 소모량도 많다는 사실. 5분짜리 축구 동영상을 HD 화질로 시청할 경우 약 240MB가 소모된다고 하는데요. 또 쏠쏠한 재미를 안겨주는 웹툰 또한 데이터를 잡아먹는 원인입니다. 동영상이나 이미지는 데이터량을 많이 발생하는 콘텐츠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 다운로드를 받는다든지 스트리밍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와이파이 망에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메신저만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데이터량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혹시 본인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많이 전송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할 땐 가급적 모바일 전용 웹을 사용하시고요. 동영상과 이미지를 볼 때는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줄줄 새는 데이터 아끼고 싶은 알뜰족 여러분, 자나깨나 데이터 조심. 꺼진 스마트폰도 다시 살펴 데이터 부자 되세요. 키워드를 정리를 해보면 해제, 삭제, 그리고 피해가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자동 업데이트를 일단 해제를 하시고요. 그 알림 있잖아요. 알림 서비스 이런 것도 좀 해제를 해주세요. 요런 게요. 은근슬쩍 야금야금 은근히 이렇게 탁 데이터 먹는 거거든요. 이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수동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면은 정말 네 되게 좋고요. 사용 안 하는 그런 앱 있잖아요. 과감하게 삭제를 해주세요. 예, 컴퓨터에 아이콘 삭제하듯이 바로바로 예, 남자친구 삭제하듯이 바로바로 삭제하시면 돼요. 아, 그럼 되겠네요. 예. 그리고 또 쉽고도 현명한 방법도 있잖아요. 와이파이 접속. 네, 그렇죠. 와이파이 접속 시에는요, 항상 해킹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건 꼭 기억하시고요. 네, 또 이게 제가 할 말씀을 또 두 분이 딱 정리를 해서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수시로요, 사용량을 확인을 하시면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스스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또 청소년들 학교에서는 엄마랑 안부 전화만 하고요. 데이터 많이 잡아먹는 건 집에서 무선 공유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특히 동영상 강의나 음악 많이 다운받는데요. 요런 거 밖에서 잘못하다간 요금 폭탄 맞아서 등짝 스매싱 당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있잖아요. 정말 그 부모님이 저렴한 좀 싼 요금제로 그 많이 설정들 해주시는데 요거를 이제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오, 뭔데요? 예, 있어요. 일단은 이제 그 시험 성적을 확 올리면 데이터 요 좋은 것도 확 올려주는 그런 거죠. 예. 뭐야.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처집니까? 예? 아니,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 뭐 이런 건데, 예, 뭐, 아무튼, 미안합니다. 갑자기 도서관이네. 자, 이 눈보를 위해서라도요, 집에서는 유선랜을 꽂아서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네, 그리고 안 쓸 때는요, 아예 데이터를 꺼두면 스마트폰 보는 횟수도 좀 줄어들고 좋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알림 땡동 오는 거 있잖아요. 저 그거 올릴 때마다 진짜 병적으로 막 스마트폰을 열었다 닫았다 하거든요. 참 병수 씨가 이 얘기 해준 것처럼 네. 알림 해제 꼭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약간 중독이에요, 두 분은.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고치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냥 뭐 자연스럽게 여자분들 그냥 얼굴 고치듯이 고치시면 돼요. 뭐 하시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해가 바로 되네요. 그렇죠. 바로 되죠. 예. 아주 그 여자분은 그렇게 고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병수 씨가 한 말 중에 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예요? 중독. 중독. 중독입니다. 뭔가 지금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스마트폰의 가장 큰 폐해가요. 바로 중독이에요. 야, 사이언스 앤 세이프 요거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러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요금 폭탄 맞는 경우요. 정말 많잖아요. 제가 그 중에서 엄선해서 정말 충격적인 걸로다가 죄다 모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김희진의 사이언스 앤 세이프. 생활의 일부이자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잘못 쓰면 무시무시한 요금 폭탄이 되어 돌아온다는데요. 눈 뜨고 코 베이는 스마트폰 요금 폭탄 사건 사고의 대처법.
사이언스 앤 세이프에서 알아봅니다. 작년 6월 스페인 출장 중 스마트폰을 분실한 김모 씨. 그는 휴대전화 잠금 장치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분실한 지 이틀 후 지인을 통해 정지 신청을 했지만 이미 600만 원의 로밍 폭탄 요금이 부과된 후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해외 로밍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110건으로 전년에 비해 80.3%나 급증했는데요.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쓰던 스마트폰으로 해외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 쓰면 국내 정액 요금과 별도로 많게는 180배나 비싼 로밍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특히 휴대전화의 동기화 기능을 설정하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메일이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면서 순식간에 많은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해외 로밍 요금 폭탄을 피하려면 출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로밍 요금제를 확인하시고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114에 전화를 걸어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데이터 로밍 서비스 차단 신청을 하거나 데이터 로밍 정액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에 설정 앱을 눌러서요. 네트워크를 선택한 뒤 데이터 로밍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으니 기억해 주세요. 또 한 가지, 해외에서 단말기를 잃어버렸을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동통신사에 즉시 분실 신고하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아이에게 무심코 건넨 스마트폰. 클릭 2번이면 요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40대 주부 김모 씨, 날벼락과 같은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이 자그마치 321만 원. 자녀의 스마트폰 게임 다운로드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아이가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하고 있던 서비스가 무료가 아닌 유료였던 것인데요. 일부 유료 서비스는 신용카드 결제 시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자동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무료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년 10개월 동안 접수된 피해 구제 사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가 6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환불 절차가 까다롭거나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결제 수단의 명의자가 성인으로 되어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부모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미성년자인 자녀의 결제를 막기 위해선 제일 먼저 해당되는 앱 마켓에서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아이가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우 다운로드 결제 완료 메시지가 이메일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메일을 자주 체크하시는 것이 좋고요. 부주의로 인한 유료 결제도 일주일 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환불을 요구했는데도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니 억울한 피해 당하는 일 절대 없도록 꼭 기억해 주세요. 휴대폰 대리점을 찾은 50살 이모 씨. 이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가로 15만 원을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는데요. 자신과 딸 이름으로 6대를 개통하고 그로부터 4개월 후 국제전화와 스팸 문자 요금까지 1,200만 원이 청구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개통했던 휴대전화로 요금 폭탄을 맞은 이들만 700여 명. 피해 금액은 무려 3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들은 쓰지도 않은 요금을 낼 수 없다며 이동통신업체 3곳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 청구 중단을 권고했지만 통신사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신사와 대리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피해자는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 청구서를 받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채권 추심 업체를 동원해 요금 납부를 독촉해 피해자를 2번 울리는 상황입니다. 앞서 보신 요금 폭탄 사건, 또 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같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자들이 승소한 경우는 안타깝게도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야 집단 소송 제도가 도입되어 아직 확산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재기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점도 문제인데요. 대부분 장기간 지속되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마트폰, 제대로 알고 똑똑히 사용해야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와, 저런 사건을 보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무슨 손에 든 폭탄 같아요. 그렇죠. 예. 요즘 게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결제 과정이 그다지 까다롭지가 않아서 저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수백만 원 요금 폭탄 나오고요. 또 저런 것 보상받기까지 과정이 까다로워서 더 머리 아픈 사례죠. 그러네요. 네, 휴대전화 간수를 잘해야 되는 게요. 분실폰이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더욱 주인의 손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스마트폰 잃어버리고 요금 폭탄 맞아서 진짜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로밍 실수로 인해서 요금 폭탄 맞은 사례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바로 주변 옆에 있잖아요. 아, 여기 계시네요. 주변 바로 너무 가까운 데에 있는데. 뭐. 맞아요. 우리 주위에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네. 요즘 대부분 스마트폰이 자신이 직접 조작을 해서 모드를 바꾸게 돼 있어요. 출국하시기 전에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지 꼭 숙지하고 비행기 타세요. 야, 진짜 이게 컴퓨터에, 스마트폰에, 태블릿 PC까지 나오고요. 이렇게 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기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 피해가 정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나의 공유기로 정말 많은 컴퓨터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보안이 허술한 공유기에 침투를 해서 정보 변경을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요. 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 달에 몇만 원 인터넷 요금을 아끼려고 어떤 분들은요, 옆집에 와이파이 뜨는 거 쓰다가 그렇죠. 오히려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기 TV도요. 저 따로 신청 안 하고 선 따갖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야, 진짜 저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저와 같은 아파트를 사시는 저기 111동 1703호 아저씨 있잖아요. 예, 지금 보시면요. 예, 진짜 너무 하셨어요. 진짜 흔히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빈대형이라고 하죠. 예? 아저씨는 빈대입니다. 자, 이게 남의 집 와이파이에게 빈대 붙어서 몰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아, 그런 분들 막 뿌듯해 하시면서. 그렇죠. 약간 좀 자부심이 있어. 내가 땄다. 그러니까. 너무 뿌듯해 하시면서 네. 관람하시는데 안 됩니다. 네. 그게 왜 문제냐면요. 범죄에 이용됐을 경우 그 사람이 아닌 내가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예. 와이파이의 본주인인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정으로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떡을 내가 옆집에 돌리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이게 아닙니다. 독박이에요. 독박 쓰는 거예요. 맞아요. 독박. 사실 자기 돈 내고 자기와 가족들만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네. 비번을 아주 복잡하게 거세요. 네.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 사기의 최고 종결자는 스미싱, 파밍 이런 애들이 아니겠어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죠. 문자로 오는 링크는 실수로라도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네요. 영어는 좋은 정보, 그리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는. 네. 자, 이렇게 해서 판도사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나는 스마트폰의 노예인가 아니면 주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찔린다면 내일부터는요, 사용법을 좀 바꾸셔서 아주 멋진, 정말 아주 스마트한 주인이 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도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통신 얘기를 했는데 약간 좀 우리가 좀 어려울 듯 해도 그래도 이제 뭐 되게 오늘 고급 정보를 준 것 같아요. 예, 저 감기가 걸려갖고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지 않았어요? 좀 나네요. 그래도 그 열정으로 다 커버하는 그 전문인 프로의 정신 아주 박수 쳐줍니다. 그건 선생님 생각이지.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실 건데. 아, 네. 아닙니다. 시청자들은 와이파이가 무서워서 LTE만 쓰면 진짜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무제한 요금제 잘 활용을 해도 참 좋지 않을까. 판도사를 보면 돈을 아낄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사건 사고도 아주 막아줘요. 정말 좋은 방송입니다. 그건 선생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 그렇죠. 예, 어쨌든 또 오늘 통신,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한번. 네, 많이 배워갑니다. 네.